네,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될 경제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 이슈 따라잡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화여대 김소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주말에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감행이 됐고 지금 뭐 전면전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또 이 재보복 그 공격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면서 시장이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예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중동 지역에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그 이권이 걸려 있는 게 이제 원유입니다. 이 중동 지역이 이제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이렇게 원유를 수출하는 데 문제를 받게 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그 위기가 잘 관리가 되어 왔는데 주식 가격이 떨어지고 금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그리고 아마도 인플레이션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외환시장도 그렇고요. 상당히 출렁임을 보이고 있어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대로 낙폭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 환율이 사실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오늘 결국 1,390원대까지도 결국 올라갔네요. 네. 이러다가 정말 1,400원대 가는 거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방이 확실히 열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가의 전쟁이 처음 일어났을 때 미국 언론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항상 얘기를 했던 것이 이란이 직접 군사 개입을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란이 군사 개입을 직접 한다면은 이 페르시아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원유 수출의 30%가 지나고 있는 호르무즈 네, 호르무즈 해협. 해협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호르무즈 해협이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서 이제 막힌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장 충격을 받는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문제가 심해질 수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에 참는 모습을 보이지만 언젠가는 다시 복수를 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달러 환율에서 환율이 상승하고 있고 달러가 네. 강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이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원유도 그렇지만 가스 이런 부분들이 다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통과하고 거기가 되게 좁잖아요. 맞습니다. 이란이 마음 먹고 통제를 하고 차단을 하려고 나서려고 치면은 굉장히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유가가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 가스 가격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국제 유가만 놓고 보면 100달러 넘는 것도 지금 배럴당 100달러 넘는 것도 시간 문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하는 게 이제 두바이유인데 두바이유도 지금 90달러를 넘어선 상태고요. 우리 경제가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일까 그게 지금 걱정이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두바이유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원유인데 네.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원유 의존도가 약 33%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네. 사우디 바로 옆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만 되는 콰타르에서 거의 70% 이상 LNG를 수입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에너지 면에서 이제 중동 국가에 의존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원유 가격이 지금 90달러를 넘어서 100달러까지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 때도 뭐 그 배럴당 120불까지 간 적이 있는데요. 지금 지정학적인 그 위험이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국제 원유가가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상한선은 참 말하기가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일단 배럴당 100달러가 넘으면 상당히 그 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션도 심화돼서 그 충격을 상당히 받을 수 있는 그 상한선이 100달러 지금 수준이 아닌가 합니다. 네. 오히려 코로나 때는 120달러 배럴당 했을 때도 큰 충격이 없었던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침체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나라와 달리 더 침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오르면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참 상황이 아쉽다는 생각도 드는 거는 올해 들어서 우리 수출 경기도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사실 예상치 못한 복병이 지금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영업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죠. 마진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 중동 지역에서 사실 우리 건설사들도 해외 진출해 있는 지역, 주 진출해 있는 지역이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은 국지전에 불과하긴 하지만 이게 지금 우려가 5차 중동 전쟁 수준으로 전면 수준으로 확대됐을 경우에는 이건 또 다른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중동 지역을 2번이나 방문했는데요. 이 중동 지역이 우리나라의 경제 협력 대상국으로 상당히 떠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중동 지역 국가들의 이제 재정이 굉장히 풍부해졌고, 그를 통해서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네옴시티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미 한국의 대기업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중동에서 이런 지정학적인 위험이 계속돼서 이란에 더불어서 이란이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과 갈등을 겪으면 결국 사우디아라비아도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지정학적인 전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원유 수출 항만 자체가 봉쇄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위험이 상당히 가중되고 우리나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모든 상황을 가정에 두고 드리는 말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의 걱정의 끝은 뭐냐라고 봤었을 때 사실 급격하게 올렸던 금리를 이제 낮출 시점이 됐다라고 판단했는데,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하면서 금리를 내릴 시점을 자꾸 찾지 못하고 뒤로 밀리고 있다라는데 우려를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지정학적인 위험이 커지면 당연히 이제 위험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경험을 했지만 국제 유가가 띄므로써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경험했고 우리도 뭐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금리 인하 분위기가 상당히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예를 들어서 연율로 3% 이상 가게 되면은 금리를 낮추기가 어려운, 인플레이션이랑 계속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가장 큰 위험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하가 계속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는 계속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제 지난달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이 소비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어요. 맞습니다. 그 미국의 경우는 특히 소비가 중요한 나라인데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GDP의 반 정도, 50%가 이제 소비가 차지하는데 미국은 거의 7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한 소비 대국인데, 지난 3월 소비 지수가 상당히 견고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 대비 4%나 늘었고 전달 대비, 그러니까 3월의 소비가 전달 대비 0.7%가 늘었습니다. 이게 시장의 그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3%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지만 소비가 굉장히 튼튼하고 고용도 튼튼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한테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우리입니다. 미국이야 경제 소위 펀더멘털이 아직은 튼튼하다, 버틸만 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우린 사실 물가만 잡히면 빨리 금리를 내려서 경기도 살려야 되고 가계부채 빚 부담도 좀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달갑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장의 측면에서, 경기 회복의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작년에 2023년에 1%대 성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2%가 훌쩍 넘는 성장을 했고요. 40년 만에 미국이 더 한국보다 성장을 한 해가 작년이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도 3% 이상 수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측은 한국은행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그걸 보고 나서 금리를 인하하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없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도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예.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결국 인플레이션 안정과 경기 회복이 충돌을 할 경우에는 경기 회복 쪽으로 정부가 방향을 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에서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64억 달러. 네. 우리 돈으로 따지면 9조 원 가까이 되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 예상보다 좀 더 많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혜택을 받고 이제 미국의 공장을 대규모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뭐 그 이제 주요 혜택을 받은 회사들을 보면 인텔이 있고 대만의 TSMC가 있고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 확정을 하면서 소위 그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던 반도체 지원법의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공장을 크게 하고 이렇게 생산을 미국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삼성이 그 첨단 반도체의 생산 시설뿐만 아니라 R&D 신제품을 개발한 시설까지도 미국으로 간다는 그 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우리나라에 있던 반도체 연구 시설과 첨단 생산 시설이 처음으로 외국으로 이전하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은 건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장사라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경제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땅에서 만들어지고 우리 땅에서 수출이 돼서 우리 안에서 고용도 일으키고 이런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 기반 시설이 지금 미국으로 이전했다라는 점에서는 장기적으로 이게 득인지 실인지는 따져봐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어떤 득실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역사상 처음으로 R&D 시설을 외국으로 이전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또 근데 막대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는 하지만 이거를 선뜻 지금 흐름은 반도체가 안보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각 국가가 막대한 보조금을 좀 투입해서 생산 역량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는 또 없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참 이게 뭐 일종의 딜레마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지금 각국이 뭐 미국, 일본, 한국, 대만 그리고 유럽 각국이 첨단 반도체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그 폭풍의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메모리랑 비메모리 둘 다 상당히 경쟁력 있는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어떻게 하든 삼성전자를 미국 영토 안에 생산 시설과 그리고 R&D 시설을 이전을 해서 미국 국토 안에 미국의 그 반도체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고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그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가는 나라는 중국인데요. 우리 반도체를 60%를 이제 중국이 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안에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생산 시설이 굉장히 큰 게 있는데 중국 내부에 시안에 그런 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이전이 가능한지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이슈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윤 교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어원 토크쇼 직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